진행하는 그래서 잘 몰랐던 이야기 비하인드의 백정현이라고 합니다. 떨리네요. 제가 처음 순서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 비하인드라는 팀명 듣고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비하인드인데 비하인드라고 오타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비하인드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 비화와 영어 비하인드를 합친 말로 비하인드 팀은 설화의 숨겨진 부분을 새로 발굴해서 이를 모바일 게임 콘텐츠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시된 게임 콘텐츠로는 춘향전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 고백과 환양녀와 선녀와 나무꾼을 엮어 만든 그녀는 선녀님이라는 두 가지 게임 콘텐츠가 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프로젝트 고백이라는 콘텐츠를 메인으로 설명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모바일 게임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애니팡이나 어몽어스와 같이 단순히 집에서 핸드폰으로 하는 그런 게임들을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프로젝트 고백은 기존의 모바일 게임과는 조금 다른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집에서는 플레이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 프로젝트 고백을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한 실제 장소에 꼭 가야만 하죠. 이를 리얼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리얼 게임이란 실제 장소를 기반으로 핸드폰을 통해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 못하실 것 같아요. 핸드폰은 알겠고 실제 장소는 알겠는데 리얼 게임이란 게 도대체 뭐지? 싶으실 것 같아서 프로젝트 고백의 진행 과정과 함께 한번 간략히 리얼 게임이 어떤 건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께서 이 게임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로 변신하게 됩니다. 암행어사가 된 여러분 앞으로 임금님의 비밀 서신이 하나 도착하게 되는데요. 이 서신 내용에 따르면 현재 남원에 대흉년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지원을 한양도성에선 이미 보냈으나 여전히 많은 남원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임금님은 그러니 그대가 지금 당장 남원으로 내려가서 그곳 상황을 알아봐 주겠나라는 부탁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암행어사시니까 당연히 남원으로 바로 내려가셔야겠죠? 중요한 점은 보통의 모바일 게임이라면 그냥 손가락 조작만으로 남원에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꼭 남원에 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리얼 게임은 실제 장소에 있는 단서들을 발견하거나 혹은 실제 장소를 핸드폰으로 인식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임무를 위해서 내려간 남원에서 여러 가지 광활로원의 건물 모양들을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드러나기도 하죠. 또 가끔은 춘향전의 어떠한 구절들이 불현듯 떠오르기도 합니다. 광활로원의 특정한 장소를 핸드폰으로 인식하면 AR을 통해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환상들과 마주하기도 하죠. 암행어사인 여러분은 과연 남원 비밀을 다 파헤치고 그곳 기근의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 고백은 2020년에 시행된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리얼월드가 주관한 관광특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을 통해 선발된 콘텐츠로 해당 과정 내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녀는 선녀님이라는 콘텐츠 역시 2021년 리얼월드 콘텐츠 공모전 본선에 진출하여서 해당 플랫폼에 출시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짧지만 조금 장황하게 리얼월드가 어떤 팀인지 어떤 작업을 했는지 한번 설명해 봤는데요. 실제로는 이 공모전 하나 나간 게 다고요. 뭐 별건 없습니다. 우연히 공모전에 참가했고 운 좋게 상을 탔고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좀 잠재력 있는 창의성 있는 그런 차세대 크리에이터처럼 보일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러분들 눈에는 20대 청년으로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있었던 일 그대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하인드라는 팀은 사실 이 공모전 준비 때문에 급조된 팀입니다. 여행과 게임 콘텐츠를 좋아하는 저와 고등학교인 동창인 제 친구 둘이서 작업한 결과물이고요. 제 친구는 현재 자신의 미래를 위해 다른 공부를 하러 떠나고 지금은 혼자서 작업 중입니다. 바꿔 말하면 비하인드가 어떤 여행에 굉장한 철학이 있고 관광산업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있고 전통문화 콘텐츠에 대한 애정이나 전문성이 있는 그런 크리에이터 팀이라기보다는 평범하긴 평범한 청년들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말은 취업준비생인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인데요. 혹시 문송합니다라는 말 들어보시면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생각보다 없으시네요. 요즘 세대들은 별걸 다 줄여서 말한다고 하죠. 문송합니다 역시 줄임말인데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라는 뜻입니다. 보통 학생들이 고등학생으로 올라갈 때 문과와 이과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어와 사회를 위주로 배우는데,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취업이 조금 힘들고 돈 잘 못 버는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학문을 배우죠. 숫자나 컴퓨터와 관련된 요즘 같은 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아주 적합한, 따라서 취업이 조금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곳으로 인식됩니다. 저는 과거에 이 문과를 선택하면서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 장래 희망이 작가나 화가나 감독과 같은 것들이었거든요. 딱 들으면 감이 오시죠? 정말 힘든데 돈 잘 못 벌고 굶어죽기 딱 좋은 그런 직업들이 제 꿈이었기 때문에 문과를 택하면서도 돈이 뭐가 중요해? 난 내가 꼭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 업보를 8년이 지난 지금의 제가 받고 있죠. 취업 시장에 막상 나와보니까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어를 좀 할 줄 아는데요. 제가 저 중국어 조금 할 줄 알아요 라고 하면, 저기 반대편에서 중국에서 10년 살다 온 친구가 중국어로 막 시를 읊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저 전통문화 콘텐츠를 되게 좋아해요. 저 학부 때 관련해서 기획안도 만들어 봤어요 라고 하면, 또 저기 옆에서 궁이랑 궁은 다 찾아가 봐서 아르바이트 해보고 자원봉사도 해보고 과연 관련된 공모전 나가서 상도 탄 친구가 손을 번쩍 들고, 저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잘해요. 관련된 업무에 스펙도 있고 경험도 있어요. 저 뽑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즘 회사들은 이 경력직 신입이란 걸 선호한대요. 경력직 신입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게 오히려 더 많네요. 경력직 신입 그래도 모르시는 분 있으시니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줄임말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세요.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경력직이랑 신입이 같이 있을 수 없는데, 말뜻은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경험과 스펙이 있어서 바로 실전에 투입해도 경력직인 것 마냥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경력직 신입이란 말을 보면 화가 나요. 어떻게 경력직인데, 신입인데 어떻게 경력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우유뺀 라떼처럼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니 저는 분명 대학교도 굉장히 충실히 열심히 재밌게 다녔고, 아르바이트도 다양한 분야에서 해보고 유학도 다녀오고, 저 나름대로는 제 앞에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막상 면접장 자리에 앉으니까 제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가 없더라고요. 작년에 봤던 한 면접에서 면접관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제 서류를 성의 없이 뒤적이시면서, 정현 씨 중국어는 좀 하시겠네요. 그분은 아마 저한테 그런 말 한 거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제 입장은 너무 허탈하고 너무 허무하고 정말 성용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근데 제일 컸던 건 면접 20분? 말 한마디? 종이 한두 장으로 나를 다 표현할 수 있을까? 나를 표현한다고 한들 저 사람이 나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회의감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취업 준비를 포기했습니다. 변명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다시 그 면접장으로 돌아가는 게 꼭 악몽 꾸는 것처럼 너무 끔찍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도 휴학한 채로 돈을 벌러 떠났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제가 돈이 뭐가 중요해 라면서 문과를 선택했는데, 그래놓고 졸업에 가까워지니까 다시 돈을 벌러 갔다는 게요. 하루 9시간 주 5일 근무를 시작했는데요. 물론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했죠. 단순 노동에 불과했으니까요. 막상 그땐 정말 자포자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못할 바에, 내가 하고 싶은 업무 못할 바에는 그냥 닥치는 대로 단순히 노동이라도 그냥 어떻게든 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물론 이제 대학교 4년제까지 뒷바라신 저희 어머니가 들으면 기아 마실 말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일하고 나니까 왜 어른들이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더울 때 더운 데서 일하고 추울 때 추운 데서 일한다? 이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한 번은 물류창고 같은 곳에서 일을 하다가
테니스 엘보라는 병에 걸려서 이쪽에 부위, 뒤꿈치 부위, 팔의 팔꿈치 부위거든요. 여기에 손상이 가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서비스 업종에서 일을 하다가 상사에게 성희롱 당할 뻔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일이 끝난 매일 밤은 침대에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운이 나쁘면 100살까지 사는 시대라는데, 저 이제 24인데 앞으로 7, 80까지는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내가 이런 의미 없는, 정말 쓸데없는 일 하면서 살아도 괜찮을까? 어쩌면 내가 아주 중요한 시간을 괜한 걸로 허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선택해야 했죠. 하나는 최저시급 받으면서 의미 없는 단순 노동을 반복할 것인가? 혹은 내가 하기 싫은 공부더라도 어떻게든 배워서 내가 좋아하진 않지만 몸이 편한 사무직을 노려볼 것인가에 대한 길이었습니다. 전 사실 둘 다 하기 싫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바로 이 공모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읽으실 필요 없고 굵은 글씨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특화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 교육과정이라고 적혀 있네요. 어떻게 보면 거창하죠. 이 공모전은 리얼월드라는 모바일 게임 플랫폼에서 열린 건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유튜브에서 신생 유튜버들에게 너네 영상 제작 기획안 한번 제출해봐라. 기획안이 좋은 사람들은 뽑아서 우리가 너네 영상 만들 수 있게끔 지원도 해주고 관련 기술도 알려주겠다. 잘 만든 사람에게는 등수도 매겨서 상금도 주겠다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평소에 저는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이 공모전을 봤을 때 얼마나 심장이 뛰었겠어요. 물론 그 두근거림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하나는 설레서, 또 다른 하나는 불안해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자신감이 굉장히 낮았었거든요. 난 잘하는 것도 없고 학교만 그냥 다니고 게임은 할 줄만 알지 만들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국내 여행도 많이 가보지 않은 내가 만든 기획안이 뽑히기나 할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몇 분들은 아니 공모전 나가는 게 뭐 어때서 일단은 도전해봐 밑져야 본전이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은 이 공모전이라는 게 돈도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드는데 그에 따른 결과가 만약 뽑히지 않는다면 없기 때문에, 뭐가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청년들 입장에서는 참가가 꺼려지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 앓다가 이제 저와 취미가 맞는 제 친구에게 슬며시 물어봤어요. 땡땡아, 이 리얼월드라는 콘텐츠가, 이 리얼월드라는 플랫폼에서 어떤 공모전을 여는데 너 혹시 나랑 같이 참가할 생각 있니?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었죠. 사실은 그 친구가 거절을 하면 그걸 핑계 삼아서 나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좀 두려웠거든요. 당연히 그 친구도 이러한 공모전 참가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이 친구가 너무도 흔쾌히 그래 그러자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낭패였죠. 제가 나가자고 해놓고 나 이거 뽑힐지 안 뽑힐지 몰라서 두려우니까 나가지 말자 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물론 이 말 실제로 했고 친구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렇게 이미 주워 담을 새도 없이 신춘향전의 서막이 열리게 됐죠. 문제는 제가 쓸데없는 고민을 하느라고 시간이 아주 촉박했다는 점입니다. 기획안 제출안까지는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둘이 막 머리를 싸매다가, 근데 왜 예술은 배고플 때 더 잘 되고 아이디어는 촉박할 때 더 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문득 갑자기 춘향전, 이 암행어사라는 콘텐츠가 불현듯 떠오르더라고요. 실은 암행어사란 건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잖아요. 임금의 지령을 받고 지령에 따라 잠입수사를 하고 단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어찌 보면은 탐정이나 조선시대의 007과 같은 그런 캐릭터니까요. 암행어사라고 하면 당연히 반드시 춘향전에 있는 이몽룡이 떠올랐죠. 마침 저희한테는 시간이 아주 부족했기 때문에 100% 모든 걸 창작하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틀이 잡힌 이야기가 아주 필요한 상황에서 춘향전은 좋은 돌파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또 이몽룡이라고 하면 춘향전의 남자 주인공이니까 이몽룡은 양반의 아들이고 춘향은 기생의 딸인데 둘 간의 금단의 사랑이라는 이 로맨스 코드도 추리물과 엮으면 굉장히 좀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장소는 뭐 볼 곳도 없죠. 춘향전을 가져왔으면 당연히 남원이고 남원에는 광안로원이라는 아주 적합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광활루는 그 명칭이 월궁과 같이 아름답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하는데요. 마침 전통의 미가 살아있는 이 광활루원을 잘 활용해보면 좋은 게임 콘텐츠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자, 이렇게 어떤 캐릭터를 갖고 얘기할 건지, 어떤 이야기를 할 건지, 어디서 게임을 할 건지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컨셉이 정해졌습니다. 다음은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것이었죠. 이야기를 만들 때 가장 경계했던 거, 가장 주의했던 건 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무 뻔한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춘향전 모르는 사람 한국 사람 중에 있을까요? 춘향과 몽룡이 어렸을 때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재회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식의 춘향전의 기본의 이야기는 제가 플레이어더라도 그 게임 전혀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모를 만한 이야기를 찾아보기로 했죠. 그렇지만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몽룡이 초능력을 쓴다거나 뭐 춘향이가 요괴로 변해서 변사또를 공격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신박할 수는 있어도 어찌 보면은 이거 너무 개연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것 같았죠. 그래서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에 바탕을 두기로 했고 저희는 열심히 설화를 뒤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게 바로 이 성의성 설화입니다. 이몽룡의 전신인 암행어사 성의성 설화에 따르면 두 사람의 사랑은 결국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성의성은 자신 사랑했던 옛 연인을 만나보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다고 합니다. 때론 어떤 설화는 진실이라기보다는 염원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꿈이나 어떠한 희망 같은 게 담겨 있으니까요. 사실 한번 반문해 보세요. 양반의 아들인 몽룡이 사회적 성공, 장원급제까지 이룬 뒤에 기생의 딸인 춘향을 과연 찾았을까요? 그것도 신분제도가 아주 엄격했던 조선시대에. 우린 이런 질문을 던져봄으로써 이 성의성 설화가 얼마나 현실적이고 또 이해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성의성 설화를 바탕으로 만약 춘향과 몽룡이 그 둘의 신분의 차이를 넘지 못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상상력을 덧붙이기 시작했죠. 입이 너무 마르네요. 물 한 잔 마실게요. 이게 설화의 매력인 것 같아요. 누구나 아는 아주 익숙한 내용이지만 여러 가지 판본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버전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저작권이 없다는 것도 아주 큰 매력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해리포터나 아이언맨을 각색하려고 들었더라면 저 아마 디즈니한테 고소당했을 텐데 이 설화라는 거는 저작권도 없고 원작자도 없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창작해도 전혀 상관없는 아주 좋은 소스였죠. 구전설화 전래동화라고 하잖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충분히 여러 버전으로 변주될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전에는 교과서와 같은 곳에서만 이게 설화의 한 특성이구나 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직접 화자가 됨으로써 새로운 춘향전을 만들어 볼 기회가 되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완성된 프로젝트 고백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가 잘렸네요. 네, 문제 인식과 탐문 조사에 해당하는 이 초반부에서 우리 플레이어는 암행어사 신분으로 남원 기근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향단과 월매와 같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이 내는 문제를 통해서 과거 자신이 사랑했던 춘향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죠. 네. 그 이윽고 한 사당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사당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춘향임을 알게 됩니다. 춘향은 탐관오리 변사또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원 기근의 원인 역시 이미 한양 도성에서는 충분한 지원을 내렸으나 이 욕심 많은 변사또가 그 곡식들을 모두 다 독차지하고 있었죠. 그렇게 플레이어는 이 광활로를 사진 있었는데 상상하시면서 광활로에서 탐관오리 변사또를 발견하게 되고 마침내 그를 검거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남원 기근의 원인이자 여인을 죽인 범인인 변사또가 검거됨에 따라서 1차 목표였던 남원의 기근을 해결하라는 일단락되고 이때부터는 게임이 중반부를 넘어가서
여인과의 재회로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 탐관오리를 단죄한다는 현실적인 부분과 죽은 여인의 혼을 만나다라는 이 환상적인 부분의 경계가 너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진 않도록 환상적 힘을 가진 존재를 게임 중반부부터 미리 등장시켰습니다. 바로 말하는 까치이자 달나라 사신인 까도령입니다. 그 외에도 광활로원 속의 달나라 궁전, 월궁 등을 상징하는 환상적인 요소를 게임 중간중간에 녹여냈고, 이를 통해 광활로원에 있는 신비한 존재들이 플레이어를 돕는다는 설정 역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했죠. 이렇게 목표가 바뀜에 따라서 플레이어는 삼신산이라고 불리는 복례산, 영주각, 방장전과 같은 세 가지 장소에서 각각의 단서들을 얻게 되고, 그 단서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오작교임을 알게 됩니다. 플레이어는 춘향을 만나기 위해 마지막 장소로 향하게 되는데요. 이 오작교가 적힌 비석을 찾아서 핸드폰으로 인식을 하면 다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 이어진 다리를 찾아 죽은 줄 알았던 춘향과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춘향은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머지않아서 환상은 금방 깨지고 플레이어인 나만 현실로 혼자 돌아옴으로써 게임은 종료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내용, 새로운 형태의 춘향전에 대해서 많은 플레이어분들이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것 몇 가지를 추려와 봤는데요. 사람들이 의외로 절절한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분명 우리가 익히 아는 춘향전과는 조금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극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인상 깊었다, 여운이 남았다, 혹은 이 광활로원의 풍경과 운치와 너무 잘 어울렸다라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10분짜리 산책 코스였는데 게임을 통해서 플레이하다 보니까 이곳저곳 찾아보고 더 살펴보고 구석구석 알차게 돌아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이런 평들도 꽤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나 그래도 게임을 허투루 만들진 않았구나, 잘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건 바로 이런 평들이었습니다. 남원에 살거나 남원이 고향이신 분들이 남겨주신 평들인데요. 남원에 살면서 광활로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세세하게 본 거 진짜 처음이에요. 남원이 고향인데 남원 사람인데도 되게 참신하고 재밌었습니다 라는 평을 봤을 땐 되게 기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광활로원이 처음인 사람도, 광활로원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도 이 게임을 통해서 그 장소에 대한 새로운 매력 같은 걸 느끼게 된 것이죠. 실은 눈이 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행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여행보다는 국외 여행을 더 선호하는 편이었어요. 그 이유는 국내 여행지에 대한 매력을 잘 못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미 가족들과 함께 간 여행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때 찍은 사진을 보거나 가족들이 또 여기 전에 가본 데잖아 라고 말해도 그랬었나? 난 초면인데? 라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제 눈에는 강릉이나 수원이나 경주나 다 그냥 비슷비슷한 국내 여행지처럼 보였습니다. 왜일 것 같으세요? 제가 국내 여행에 관심이 없어서? 국내의 매력에 대해서 무지해서? 사대주의에 빠져서? 실은 단순히 유적지나 관광지를 둘러보기만 하는 전형적인 관광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그곳에서 아무리 예쁜 산이나 바다나 멋진 옛날 한 조선풍의 그런 가옥들을 봐도 별 감흥이 없고, 그 당시 봤던 풍경에 대한 기억들은 전부 다 휘발된 뒤에 나중에 남는 건 그냥 자연 풍경에 대한 느낌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니 어차피 다 똑같은 산, 바다 보러 갈 거면 차라리 돈 조금 더 주고서라도 우리나라에선 볼 수 없는 그런 신기한 풍경 보러 가자, 이런 생각에 국외 여행을 더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제가 게임을 통해서 관광을 했다면 어쩌면 조금은 달랐겠죠? 게임을 통한 관광은 오히려 관광지에 대한 매력을 다각도로 느낄 수 있고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진들은 광활로원의 실제 건축물에 그려진 그림이나 조각들인데요. 제가 이런 문제를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첫 번째, 새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새가 초록색 구름에 발을 담고 있는 새 중에 빨간색 꽃을 보고 있는 새는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라는 문제를 낸다거나, 아니면 이 두 용의 조각 중에서 이 누각에는 용들이 살고 있는데 과연 용은 총 몇 마리일까요? 라는 문제를 낸다면요. 여러분들은 결코 한번 휙 보는 것만으로는 절대 이 문제를 푸실 수 없을 거예요.
목이 빠져라 천장을 살펴봐야 되고 또 아주 열심히 누각을 관찰해 봐야 하죠. 다른 예시를 들자면 가이드가 광활로원 앞에는 아주 영험한 자라 모양의 돌이 있어요 라고 아무리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께 이 자라 선생 초상화를 드릴게요, 자라 선생을 찾아보세요 라는 미션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통해 이 자라돌을 AR로 인식하면 이렇게 자라 선생이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이 관광객에게는 조금 더 깊은 인상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프로젝트 고백은 이처럼 개별적인 미션을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복적인 게임의 이야기와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게임 중에서는 당연히 이야기가 있는 쪽이 훨씬 더 오랜 기억이 남게 되겠죠. 네, 이쯤에서 프로젝트 고백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 짓고요. 다시금 제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볼게요. 처음에는 참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이 공모전 나가기 전에 제 상태 혹시 기억나세요? 정말 자신감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기획안 제출도 벌벌거리는 사람이었는데 이 공모전에 당선이 되고 전국에서 뽑힌 15팀 중에 최우수상을 받게 되고 또 게임이 출시가 되고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얼떨떨하고 그러고 나서는 기뻤던 것 같아요. 제가 자책하고 후회했던 그런 날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 잘했었어, 잘하고 있어, 잘할 거야 라고 위로해 주는 기분이었어요. 물론 이게 성장 드라마, 청춘 드라마라면 제가 승승장구하겠죠.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날린다든지 신문에 실린다든지, 물론 오늘 이렇게 강연하는 것도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승승장구지만 아쉽게도 뭐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잘 일어나지 않았고요. 왜냐면은 제가 뭐 게임 몇 개 만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대단한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공모전 통해서 일확천금을 번 것도 아니고 이 게임이 세상을 뒤흔들 만큼 그런 뭐 기발한 아이디어도 아니었죠. 저는 다시 도망쳤던 학교로 돌아가서 충실히 학교 생활을 보내고 또 다시 아르바이트 시작하고 주위 친구들이 하나둘씩 취업해감에 따라서 나는 뭘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지 고민하는 그런 평범한 청년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은 성과랄까요? 이 성과가 준 변화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걸 끝까지 파고들었더니 결과가 있네. 내가 좋아하는 걸 남들도 좋아해 주는구나. 어쩌면 최저시급 받으면서 험한 꼴 당하지 않아도, 내가 하기 싫은 공부 일부러 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을 받습니다. 과거에 제 장래 희망 기억나세요? 화가나 소설가나 감독이었죠. 하지만 전 그 중에 무엇도 지금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게임을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세부 스토리를 작성하고 게임 디자인을 그려나가면서 지금은 소설가이자 감독이자 화가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작업을 할 거라는 걸요. 아무도 모르고 심지어는 저조차도 몰랐으니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2020년 9월 1년 전에 저한테 너 몇 달 뒤에 춘향전으로 게임 콘텐츠 만들게 될 거야 라고 말해줬더라면 저는 아마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만큼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기회라는 건 정말 느닷없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 지금은 일단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보자 라는 마인드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 봤는데 이제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가만히 계신 분도 계시네요. 아마도 그 면접관보다는 저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저한테는 또 다른 면모가 있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또 구현시키고 싶은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요. 이건 한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은 시간들이 주어져도 다 말하지 못할, 다 말할 수도 없는 그런 비하인드 덩어리겠죠. 이건 특별히 저라서, 제가 뭐 엄청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절대 아니라 모두들 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 다 본인만의 이야기가 있고 자기만의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전부 다 있으니까요. 잠시만요. 물 한 모금 마시고 갈게요.
이제 생각났네요. 그러니까 하물며 100살밖에 못 사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 비하인드가 있는데 하물며 한 도시에 숨겨진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도시재생이니까 제가 감히 도시재생이 무엇일까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해보자면 그건 그 도시에 숨겨진 이야기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프로젝트 고백 기획하는 걸 설명했을 때 이야기 짤 때 가장 중요시했던 거 두 가지 혹시 기억나세요? 잊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다시 가져와 봤어요. 하나는 뻔한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였고 또 다른 하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자는 거였죠. 이건 비단 스토리텔링에만 적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단순히 옛것을 관람하는 것에만 그치던 전형적인 관광 방식은 더 이상 젊은 세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스탬프 투어나 무슨 단길, 경리단길, 황리단길과 같은 특색 없는 관광 산업이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 기억엔 처음 한두 도시에서 실행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끌었고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각 도시들의 매력을 없애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요즘에는 또 어떤 게 생겼냐면 이렇게 이거는 영덕대게 그런 조형물 같은데 좋게 말하면 독특하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기괴한 그런 조형물 세우기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젊은 세대 치고는 사진을 많이 안 찍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사진을 많이 찍어서 그래서 이런 조형물들이 생기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처음엔 신기하니까 몇 번 사진 찍으러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게 그 도시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질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그 도시와 잘 융합되지 못하고 단순히 독특하기만 한 조형물은 결국에는 그 도시 경관을 해치는 요소로 전락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 도시가 가진 비하인드가 뭘까 고민한 일은 어쩌면 마스코트를 만들거나 스탬프 투어를 열거나 이런 조형물들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더 우선되어야 되고 더 먼저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건 비하인드, 저희 팀의 비하인드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저희가 남원을 바탕으로 콘텐츠를 만들었다 보니까 남원에 산다고 착각을 많이 하세요. 실은 저희는 남원에는 전혀 살지 않고요. 둘 다 남원에 대해서는 어떤 베이스도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안 작성 당시까지만 해도 남원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제 친구는 어렸을 때 한두 번 가봤다고 해요. 남원에 대해서 어떠한 사전 지식도 별로 없었던 저희 비하인드 팀이 이런 콘텐츠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꽤 괜찮은 성과를 냈죠. 이건 바꿔 말하면 누구나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닐까요? 그 장소에 대해서, 그 도시에 대해서 조금만 달리 생각해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색다른 매력 포인트를 찝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공모전에 나가기 전까지, 이 상을 받기 전까지, 이 게임이 출시되기 전까지 저는 여러 가지 고민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저를 제일 괴롭게 만들었던 건 이런 것들이었어요. 어쩌면 나는 특별하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그냥 사람들 중에 그저 그런 하나일 뿐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도시들도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특색 없는 관광 상품을 연다던가 혹은 그 도시와는 맞지 않는 이상한 조형물들을 세운다던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닐까요? 전 비하인드 팀이 엄청난 새롭고 참신한 걸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남원에 있는 어떤 매력 포인트를 딱 집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것 뿐이에요. 자, 보세요. 당신이 지루하게 느꼈을지 모르는 춘향전이 당신에게는 10분짜리 산책 코스였던 광활로원이 이렇게 다른 식으로도 변주가 되고 여러 가지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어떤 청년이든 어떤 도시든 모두들 자기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정은 크리에이터님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잠시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캐런 서포터즈 친구들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로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한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향후 어떤 다른 지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 있으신지, 네, 그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네. 당연히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콘텐츠들도 충분히 만들어 보고 싶고 현재도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구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디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저희 극비라서 말씀은 따로 못 드립니다. 지역 기반 앱 말고 또 최근에 출시한 게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새로 개발한 게임은 남원에 가지 않으셔도 되고요. 집에서도 플레이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녀는 선녀님이라는 콘텐츠고 선녀와 나무꾼과 환양녀를 엮어서 만든 콘텐츠입니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관련된 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새 코로나로 인해서 아웃도어 시장이 굉장히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캠핑을 관련된 업무들, 관련된 관광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역에 대한 컨텐츠를 개발하고 싶은 생각에 지역별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지금 저도 찾고 있는데 혹시 같이 콜라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너무 좋죠. 저는 불러주시면 다 갑니다. 아, 예. 그럼 강의 끝나고 아, 별도 명함 네. 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같은 나이 또래 20대 청년인데요.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따로 이제 실제로 게임을 제작에 있어서 따로 어려움이나 어떤 팀원들과의 마찰 이런 거 있었는지 이런 비하인드가 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저랑 제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인데요. 그리고 이제 친구 한 지 한 8년째인데 원래는 고등학교 때만 좀 싸우다가 이제는 어른이 돼서 안 싸웠거든요. 게임하면서 처음으로 정말 핏대 올리면서 싸웠습니다. 이게 다른 건 아니고 저는 조금 창의적으로 말하자면 좀 나가서 이런저런 걸 해보고 싶은데 제 친구는 좀 보수적인 편이라서 너 그런 거 개연성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쳐내는 역할이어가지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친구가 검토하고 별로야 쳐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다툼이 좀 잦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빼고는 이제 만들 때는 둘이 이제 손발을 맞춰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열심히 작업을 했었죠.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 가지는요. 아까 우리 아웃도어 말씀하셨는데 스타필드 쪽이라 한번 코어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네, 어떤 스타필드. 스타필드요? 예. 스타필드가 뭔지 잘 모르시죠? 네, 설명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아, 저희 직원들 혼 좀 많이 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스타필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복합 쇼핑몰인데 예전에는 우리 뭐 이렇게 모바일로 뭐 찾으러 다니면서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스토리를 입혀서 하면 아이들은 되게 재밌어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디즈니랜드를 할 수도 있고 한국적인 어떤 다른 게임을 할 수도 있고 이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제품 말고 공간을 위한 걸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충분히 가능하죠. 네, 네, 좋습니다. 네, 네. 지금 다음에 나올 콘텐츠도 서울로에서 진행되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네, 네. 공간은 어디든지 상관없이 네, 뭐 네. 맡겨주시면 네, 어떻게 시장에 나와 있는 기분이네요.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문성아입니다의 문과 제 딸아이 하나인데 지금 러시아과 3학년인데 계속 아빠와의 그 이견 차이가 뭐냐면 좋아하는 걸 하라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아이는 그럴 수가 없다 세상은 잘하는 걸 해야 된다라고
라고 지금 계속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일반적으로.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부모가 얘기를 해주는 게 아이한테는 좀 더 격려와 유한이 될 수 있을지. 저희 어머니는 방임주의신데요. 어머니가 나이가 좀 많으세요. 제 막둥이라서 58년생이신데 그래서 본인이 잘 공부를 많이 안 해보셔서 저한테는 그냥 너 돈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 타입이셨어요. 아무래도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이미 그런 생각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철이 빨리 든 거잖아요. 전 철이 좀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으니까 이제 좋아하는 거 한다고 이러고 있죠. 자녀분들은 워낙 똑똑하시고 본인의 미래를 아시니까 잘하는 걸 한다고 하셨는데 본인이 잘하는 걸 안다는 것 자체도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냅두시면 뭐 제가 뭐 별건 아니지만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네, 유튜브를 보시는 남원에서 김진수님께서 질문은 아니고 코멘트를 주셨는데요. 네, 첫 소재가 남원이어서 너무 감격이라고 하시면서 로컬과 연계한 게임 앱을 개발할 때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면 좀 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저희 아까 백정현 크리에이터님께서 면접 20분 종이 한두 장에 나를 다 담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시면서 네, 절망감을 맛보셨다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좌절해서 그대로 이렇게 머물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저희 앞에 이렇게 서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격려의 박수로 이번 1교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